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수사를 받았었는데 중간에 갑자기 구속 취소가 돼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와서 선고를 준비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헌재에서 선고가 나더라도 형사재판이 또 있기 때문에 이 형사재판을 밖에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되게 좋은 일이죠. 하지만 이게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수사 일정입니다. 1월 19일에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그리고 23일날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을 송부하게 되고 25일날 중앙지법에서 구속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26일에 구속 기소를 하게 되고, 여기서 한참 지났죠. 2월 4일이면은 구속 취소를 청구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구속이 부당하다라고 청구를 한 거죠. 16일이 지난 20일 구속 취소 신문이 이루어졌는데, 이 신문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구속 취소 청구를 했냐라고 물어보고 판사가 판단할 수 있는 시간 갖고 나서 저번 주 금요일인 3월 7일에 구속 취소가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토요일날 6시 반 정도였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무언가 승리한 것처럼 취소에서 나오는 장면이 라이브로 중계됐어. 지지자들이 그 자리에서 그 전날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게 인용되자마자. 그렇게 기다려주는 지지자들한테 감사 인사 드리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는 이 7일 다음에 일주일 안에 항고가 가능하나 검찰이 항고를 포기했죠. 그래서 이 사건이 조명을 받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의 반응부터 볼 텐데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검찰이 숫자를 잘못 계산했지만 위헌적인 행위가 없어진 건 아니다. 그리고 의도된 계획이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풀어주기 위한 계략이 아니었나, 이런 의혹을 제기했고,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를 안 하면 우리가 직접 탄핵을 하겠다. 근데 이미 그 전 검찰총장이 탄핵 소추안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탄핵 심판을 기다리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 안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문이 열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왔을 때 차 안에서 손을 드는 게 아니라 내려서 걸어가면서 직접 지지자들과 압수도 하고 인사도 하면서 감사를 표시를 했는데, 그 뒤에 경호 차량들이 쭉 있었는데 중간중간 무장한 경호원들이 이렇게 있었던 모습이 마치 성공한 내란으로 가져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강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검찰이 이거 계산된 착오다, 이거는 실수할 수가 없다라고 강하게 때렸는데, 그 이유도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권영세, 권성동 의원,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 이런 분들이 이제 국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이 두 분은 지금 국힘의 수뇌부로서 한 거고, 이 나머지 세 분은 제가 저번에 소개했던 잠룡들, 그런 포지션인데, 권영세, 권성동 같은 경우는 불구속 원칙이 구현된 게 참 정의가 구현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오세훈 같은 경우도 증거인멸이나 도주 위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수사한 거는 부당했었다. 한동훈 같은 경우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공수처는 폐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얘기했었고, 홍준표도 공수처장,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사퇴해라, 그리고 탄핵은 기각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 뭔지 아세요? 바로 법조인이라는 겁니다. 서울의 법대하지가 사법고시 출신. 제가 국힘은 이게 빡세다고 제가 말했죠. 근데 더불어민주당도 말하시는 분 보면 다 법조인이니까 말은 없는데, 아무튼 이런 상태고, 이준석도 그렇게 나오든 말든 8대 0으로 인용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공수 폐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사유를 한번 보자면, 체포 적부심, 구속영장 실질 심사라는 게 있는데, 이 기간은 전체 구속 기간에서 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심사를 통해 가지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지금에 이르러서까지, 앞으로도 얘기를 하겠지만 관례대로 검찰은 했던 거예요. 서류가 간 날, 그리고 서류 심사한 날, 서류가 온 날, 이렇게 3일은 무조건 지나가는 거다, 날짜로 계산을 했었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걸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거예요. 33시간 몇 분이라고 했는데, 이 시간만큼은 당연히 구속기간에서 빼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나머지 시간은 구속된 상태에서 있었던 게 맞으니까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의견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밤 12시가 구속 만료 시간이었고, 검찰 측은 27일 밤이었어요. 근데 기소한 날이 바로 26일 6시 52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대로 재판하면은 우선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지나갔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26일날 기소를 했죠. 이재명이랑 박지원이 검찰이 계산된 착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25일날 중앙지법에서 구속 연장을 했죠. 그리고 23일날 공수처가 검찰에서 사건을 송부했는데, 이 송부한 다음에 24일에 바로 했으면 문제가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24일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검찰총장이 전국에 있는 고검장 다 모여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루 동안 회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출하는 시간이 늦어졌거든요. 그럼으로써 이게 하루가 늦어진 거예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랑 박지원 의원이 이거 검찰들이 회의를 한다, 뭔가 이렇게 한다라는 거를 하고 했기 때문에, 늦어졌기 때문에 이건 짜고 친 거다, 이걸 자기들도 다 생각해 놓고 우리가 노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놔주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욕을 먹으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돌려서 대통령한테 하면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했다라는 게 지금 이재명 당대표와 박지원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럴 의도도 조금 있었다고 봐요. 왜냐면 24일날 그냥 바로 넣었으면 됐거든. 그러면 아무것도 안 일어났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최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검찰에서는 업무 처리할
때 3일이라는 시간을 그냥 버리고 시작했던 건데 날짜 계산하는 거는 이게 처음이었다. 이게 뭐냐? 규정이 없대요. 지금까지 이게 날짜로 계산하냐 시간으로 계산하냐 뭐 일수로 계산하냐 뭐 이런 규정이 없어가지고 당연히 지금까지는 했었는데 판사가 결국에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제가 여기서 말했듯이만 청구를 했죠. 판사님 이거 구속 취소해야 된다. 이거 부당합니다. 청구 재판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신문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판사가 대한민국 건국 의학 최초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시간으로 된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일반인이었으면 이거 했을까? 안 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일반인이면은 뭐야 이 새끼 하고 그냥 넘어갔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니까 그래도 뭐 예우를 지켜서 그리고 관심이 워낙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했다라고 판단은 되는데 어찌됐건 대한민국 최초라고 하는 거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긴 하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좀 모호하고 어디에 모호한 부분이 생겼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해주는 게 먼저다. 피의자의 이익을 생각해줘야 된다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들어줘서 구속 취소가 됐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과연 공수처가 내란 수사하는 게 과연 맞나? 라는 의문이 많이 있었잖아요. 방송에서 많이 나오고 저 같은 경우는 특수본에 경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게 뭐냐? 이런 거예요. 마약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바로 마약 수사에 대한 그게 안 나오니까 이 사람이 넌 교통법규를 위반한 거를 수사를 하다가 트렁크에서 마약이 나왔네? 그러면 마약 수사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대통령이 직권남용한 거는 수사할 수 있으니까 직권남용을 수사를 하다가 내란죄가 발견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내란죄로 변환해가지고 지금 공수처가 이 수사를 했던 건데 이게 과연 적합하느냐? 직권남용을 조사하는 것도 대통령이 수사를 받지 않는 특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대통령한테 적용하는 게 맞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도 모호하게 됐을 경우에 다시 한번 또 재심을 청구하거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생기니까 이거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자. 이거를 구속 수사에 부당하다고 해서 취소를 내려준 건데 이 말은 뭐야? 재심을 한다는 건 뭐예요? 유죄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재심을 하는 거잖아요. 무죄가 나오면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항고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유죄를 때려도 요 수사권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또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12년 6월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7일 안에 항고가 가능하나 검찰 항고를 포기했다는 거에 대해서 비난이 많았거든요. 민주당 측에서 즉시 항고하라. 빨리 항고해서 잡아넣어야 된다. 그래서 검찰 측에서도 처음에는 이게 풀어줘라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풀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막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토요일 날 6시 반이 돼서 풀어줬었는데 그런 이유 중 하나가 즉시 항고가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주의, 영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과잉해서 이 사람을 잡아두고 이런 것들이 과거에 너무 많은 일반인들에 대한 또는 죄가 인정되기 전까지는 무자취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안 좋은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위헌 판결이 났어요. 즉시 항고를 웬만한 일이 없으면은 안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안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수사가 취소된 것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볼 수가 있는데 날짜 대신에 시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것을 판사가 받아줬고 또 하나는 내란 수사죄가 과연 공수처에 있느냐 직권남용으로 원래 했었는데 이 직권남용을 뺀 내란죄로 기소가 됐을 때 과연 이게 맞느냐라는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구속 취소가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